예,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저녁 3시간 정도 강의를 맡은 위너스랩의 동우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G캠프 왔습니다. 너무 시설 잘 되어 있는데 여러분께 많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만들어 주신 곳은 G캠프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이고요. 홈페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강의장도 있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장비들도 있고 전문 인력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스케줄도 다양하게 있고요. 위치는 금천구에 있습니다. 하드웨어 스타트업 제품이나 제조양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특히 시제품 이런 쪽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은 여기 가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가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 정부지원금, 투자유치, 크라우드 펀딩 3가지가 되겠고요. 이 3가지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점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번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일반적인 자금 확보 방안은 정부 지원금, 크라우드 펀딩, 투자 유치.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투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때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좋은데 좀 뭐가 좀 모자라다. 그런 이유를 얘기하면서 만약에 1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10억을 다 그냥 투자하기 어려우니 이 중에 뭐 한 5억 정도는 내가 필요할 때 돌려줄 수 있도록 하자. 한 5년 정도로 설정하자. 이런 식의 옵션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하여튼 용어는 많은데 일단 간단하게 상환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한참 사업이 잘 돌아갈 때 또는 사업이 어려울 때 그러한 큰 돈들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앞뒤 가리기 어려운 거죠. 그럴 때는 때에 따라서 이제 이런 상환형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좋게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좋게 생각하면은 제가 돈을 갚잖아요? 그러면 지분이 안 나간 셈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이 있으면 즉 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처럼 특히 아마존 제프 베조스는 땡빛을 내서라도 자기가 지분을 유지하잖아요. 그분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처럼 한다. 그분처럼 회사 가치를 계속 자기 지분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차라리 돈을 빌려가면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지분 일정 나가도 상관없다. 그런 분들은 투자를 받고 하시는 부분이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4가지가 그러니까 크게는 3가지고 그중에 투자 같은 경우에 2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그 채팅창에 남겨주십시오. 지금 채팅창에는 AMD님하고 우리 더 신님 들어와 계신데 궁금하신 거는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유튜브에 가서 위너스랩 TV 해도 또 제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또 오늘 딱딱하지 않게 진행할 거니까 지금 그리고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데 아직 채팅창에 안 남긴 분들이 계세요. 이인규님, 소진영님, 남승현님, 등등 몇 분, 채팅창으로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는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수업은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니까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 40분 하고 휴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혼자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든지 좀 이렇게 인터랙션한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호응 있고 이런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분위기 약간 낯설긴 한데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많이 올려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AMD님, 크라우드 펀딩의 카테고리는 어떤 것이 있으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마다 특징 알고 싶어요. 마침 그거를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이따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AMD님 지금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 준비하시나 보죠? 어떤 제품 준비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면 제가 또 의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자, 지금 보시는 이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여러분이 결국 돈을 확보하실 때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정부 지원금 받는 경우에 장점이 있고, 투자 받을 때 장점이 있고, 크라우드 펀딩에 또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소는 두 가지로 봤습니다. XY축을 보시는 바와 같이 상환 압박. 여러분 혹시 돈 빌려보셨어요? 돈 빌렸을 때, 뭐, 친구가 됐건, 은행이 됐건 상당히 부담스럽죠? 예, 부담스러운데, 돈 갚아라는 전화를 수시로 한다.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겠죠. 자, 그러한 압박이 큰 게 있고 작은 경우 있어요. 자, 그 경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 낮은 상환 압박이라고 보이시죠? 예, 낮은 상환 압박. 이 부분이 이제 전화가 들어오는 거죠. 예, 뭐 돈 갚으라는 얘기 별로 안 하고 그냥 한번 돈 주면은 예, 별 전화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높은 상환 압박이 있습니다. 보시면 요거는 이제 수시로 전화 오는 거죠. 뭐 사업 잘 돼가, 언제 돈 갚을 거야, 뭐 또는 이자 낼 거야 이런 식의 압박을 막 주는 거죠.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경우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정부 지원금과 투자 유치, 일반적인 투자 유치는 보통 오픈이거든요. 즉 갚을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는 예, 상한 압박의 부담이 작습니다. 안 편한 돈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리고 반대가 이제 상환형이죠. 상환형. 투자 유치는 라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돼. 투자자가 예, 돈을 회수한대요. 그래서 얼마 이자를 주고 원금도 달래요.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실제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럽죠. 이런 돈은 압박이 큽니다. 요 중간쯤 되는 게 뭐냐면 중간도 아니고 사실 부담이 없는 쪽인데 크라우드 펀딩이 있습니다. 자, 크라우드 펀딩은 뒤에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돈을 갚는 건 아니거든요. 돈을 갚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께 돈 준 만큼 무언가 어떤 물건, 서비스, 재화로 리워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이 있죠. 부담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요쯤 놨습니다. 자, 다음 소요 시간 볼게요. 소요 시간. 이 소요 시간이란 말은 뭐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이 자금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작게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먼저 보시면 사실은 뭐 상대적이에요, 그죠? 사람 따라 다를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로 보게 되면 정부 지원금이 저는 제일 작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정부 지원금 보면은 신청서 쓰고 뭐 사업 계획서 하는데 뭐 한 달, 두 달, 짧게는 그렇죠. 짧게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길게는 뭐 반년 준비하는 분도 계신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짧다. 이제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긴 거는 투자 유치입니다. 자, 투자 유치는 돈도 크잖아요, 그죠? 액수가 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심사숙고하게 되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보통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한 6개월, 뭐 긴 거는 1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1년 넘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투자 유치가 제일 오래 걸린다. 뭐 상환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환형도 어쨌거나 투자 유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한 중간쯤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왜냐하면 크라우드 펀딩도 역시 하기 나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여름 다가오니까 수영복을 아주 뭐 이쁘고 튼튼한 수영복이 됐어. 원래 정가가 5만 원이야. 근데 여러분한테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한 2만 원에 판 거예요. 자, 100장 팔았어요. 그러면 2만 원 곱하기 100장이 200만 원이죠, 그죠? 여러분이 200만 원 받았어요. 자, 200만 원으로 수영복을 100장을 만들어서 보내줘야 돼. 자, 근데 사실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은 뭐 2, 3개월 내에만 또 하지만 안 된 분들은 1년 걸려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은.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중간쯤 놨습니다. 정리하면은 여러분들 각자의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나는 좀 빨리 돈이 필요하다. 빨리 큰 준비보다 그러니까 뭐 적당히 준비해서 빨리 좀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정부 지원금이 제일 좀 빠를 수 있겠고요. 또 상한 압박도 낮은 거죠.
자, 근데 나는 시간이 좀 길어도 좋으니까 좀 큰 돈을 받고 싶어. 이런 분들 어떨까요? 이런 분들은 투자 유치가 낫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중간쯤 되는 경우. 자, 나는 뭐 초기에 당장 큰 돈은 필요 없어. 내가 조금 돈이 있어. 또는 나는 뭐 그냥 푼돈 받는 것보다 내가 좀 물건을 팔아서라도 시장 검증도 하고 어떤 좀 실제 소비자한테 뭔가 PD를 받고 싶어. 그런 분들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좋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궁금하신 거 있으면 혹시 한번 질문해 주시고요. 아까 AMD님 보니까 4족 로봇을 만든다고 하시네요. 오. 4족 로봇. 왕구입니까, 왕구? 네. 자, 그러면 또 진도 나갈게요. 네, 다음은 그 신규 사업 시 추천 방안입니다. 자, 아마도 오늘 이 방송 듣는 분들, 아마도 대부분은 이제 신규 사업, 신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뭐, 기존 사업을 고도화하고 싶을 수도 있죠. 고도화가 뭐죠? 자, 만약 기존 사업에서 기능이 한 10가지가 있는 배달의 민족 앱이야. 근데 사업이 잘 돼. 그래서 이번에 돈을 더 투자해서 기능을 한 20개 하고 싶은 거예요. 또는 한글 버전으로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의 고도화도 할 수 있겠죠. 자, 어쨌거나 이러한 신규 사업이라든지 고도화라든지 그런 경우가 여러분 각각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께 이제 신사업,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위에 소개하겠지만 저도 뭐 사업 경험이 좀 있고요. 한 20년 정도 있고 저도 한 4전호기 정도 경험이 있습니다. 예, 많이 넘어져 봤어요. 넘어져 보고 일어나도 보고. 그래서 누구보다 이런 어떤 사업의 굴곡과 아픔을 잘 알고 있는데요. 신규 사업을 많이 해봤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겪었던 이제 경험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보시면 저는 지금 여러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두리뭉실한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죠. 다만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응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위너스랩의 철학이고요. 저도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당장 이번 하반기, 요번 두 번째 2부에서 이제 정부 지원 사업 말씀드릴 텐데, 하반기, 당장 7월 달에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십시오. 신청을 하십시오. 이게 현재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 뭐 AMD님이라든지 더 신님, 또 그 밖에 다른 분들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려 한다. 그러면, 이번 하반기에 나오는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설령 떨어진 안이 있어도 그 신청을 하면서 사업 계획서를 써보고 발표를 해보고 각종 제반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큰 아마 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잘 되면 자금도 받겠죠? 자, 그러면 자금 받았을 때 제일 중요한 이제 목표가 뭐냐? 밑에 있습니다. 전 여러분께 만약에 이번에 이 자금 받으면은 시제품 제작을 완료해라. 무슨 수가 써서라도 뭐 최소한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어디 가서 영업할 수 있을 정도로 완료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시제품을 이제 하나의 MVP라고 볼 수 있습니다. MVP. 자, MVP가 뭔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MVP. 우리 뭐 야구에서 말하는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미니멈 비어블 프로덕이라 가지고 최소 기능 요건 프로덕이라 보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최소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보자면,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여러분 신발을 팔고 싶다.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뭐 새로운 디자인의 신발을 팔고 싶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당장 제가 쇼핑몰부터 계약을 하고 모델 구하고 사진 찍어서 나이키 올릴까요? 이건 아니죠. 이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죠. 실패하면은 그 들어간 돈 어떡할 거야. 그래서 보통 어떻게 권하냐면은, 자, 만약에 올 여름이 뭐 예를 들어 잘 모르겠지만
만약 파란색 운동화가 유행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파란색 운동화를 당장 100컬레를 주문할 게 아니라 한두 컬레를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에 올려보는 거예요. 자, 인스타나 페이스북 적당하겠다, 그죠? 그리고 유튜브도 올려보세요. 그랬을 때 반응을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나 공동구매하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라는 반응이 많았다. 그럼 어때요? 이거 뭔가 될 만한 상품인 거잖아요. 자, 이런 것이 바로 MVP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정보 지원사 받으면 아까 제가 신발은 예를 든 거니까 여러분이 뭐 플랫폼이 됐건 IoT가 됐건 뭔가 만드시겠죠. 그래서 그 제품을 완료하셔서 영업을 뛸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는 그걸 가지고 MVP로서 시장 검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그 제품 참 마음에 드네. 유용하다. 유용성을 하나 체크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사고 싶어. 얼마면 돼? 가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두 가지 정도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검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올해 연말 다 지나갈 거예요. 아마 내년 1, 4분기 될 수도 있어. 자, 어쨌거나 1번을 끝냈어요. 예,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매우 큰 거고요. 자, 2번은 뭐냐면 시제품 나왔잖아요. 자, 왜 중요하냐? 시제품이 나와야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어요. 예, 크라우드 펀딩을. 여러분 와디즈 아시죠? 와디즈. 예, 와디즈 아시면 한번 채팅창에 네 아시는 분들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해외 같으면 네 AMD님이 지금 적극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라우드 펀딩이 국내가 와디즈, 뭐 텀블벅 몇 가지 있죠, 그죠? 해외 같으면 뭐 킥스타터, 인디고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국내 먼저 한다 치고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면서 동시에 어떤 효과가 있냐? 제가 여러 케이스를 봤지만 크라우드 펀딩이 올라가잖아요. 물건이 괜찮잖아요.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소위 말한 유통하시는 분들이 그 제품 마음에 든다. 내가 좀 팔아보고 싶다. 연락이 옵니다. 이게 매우 좋은 어떤 신호죠. 신호기도 하고 창업자분들을 매우 신나게 만들죠. 실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시제품이 완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자, 어쨌거나 캠페인이 잘 됐고 또 캠페인을 보고 유통업자가 사전 주문을 하고 계약금을 줬어요. 여러분 뭐가 돌아가잖아요. 자, 그러면 매출이 생기고 회원가입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뭐다? 실적이다, 실적. 오늘 여러분 이 전반적으로 제가 이따 뭐 오늘 내도록 얘기를 하겠는데 실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없으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뭐 웃고 수고한다 여러 좋은 말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실적이 없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 실적이라는 게 당장 뭐 10억, 100억이 아닌 상관없는데 소위 말한 이 아이디어가 단순히 아이디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출이 나는구나, 돈이 벌리는구나, 사람들이 사는구나, 회원가입을 하는구나, 소개를 해주는구나, 추천을 하는구나, 이런 성과들, 이런 어떤 사업 성공에 있어서 유의미한, 미미하더라도 그런 실적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보시기 바라고요. AMD님, 캠페인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네, 질문 잘하셨습니다. 일단 이제 2부, 요거 4부 때 하나? 4부 때 하겠는데,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에서 하나의 뭔가 물건을 파는 그 액션을 취할 때 그 하나 단위를 캠페인이랍니다. 캠페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 신발을 판다, 뭐 만약에 뭐랄까요, 생수를 판다, 예를 들어서 요 하나하나 이런 거를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세 번째입니다. 자, 내년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내년 말하고 있어요. 내년 상반기에 만약 캠페인이 잘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정말 이제 기분 좋을 거야. 캠페인 성공했지. 유통업자가 사전 주문했지. 이 뭔가 실적이 났잖아.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드뭅니다. 제가 볼 때 글쎄 한 10% 20% 되나? 100명이 창업하면은 그 정도 쉬운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2021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에 뭐 봄부터라도 좋아요. 데모대에 여러분 나가십시오. 데모대가 은근히 많아요. 이런 기관도 하고 있고, 엑셀레이터도 하고 있고, VC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엑셀레이터나 VC나 기관들은
우수한 창업자를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돈도 많아요. 투자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실적이 있는 그런 뭘 가지고 데모대에 나간다. 예, 그렇게 되면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 근데 보통은 6개월 이상 걸리니까 2022년 상반기쯤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예,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갓 창업한 분들에게서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한번 질문 남겨주시고요. 지금 다른 분들은 어떻게 뭐 지금 잘 듣고 계신가요? 예,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뭐 많이 안 계시면 사실은 이 시간에 지금 들어와 계신 듣고 계신 여러분에서 맞춤 강의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고, 예, 그럼 AMD님, 네, 공격적인 마케팅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2번. 오케이.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적극적이라는 얘기죠. 적극적. 그러니까 이윤을 많이 남기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즉 많이 알려서 과연 사람들의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피드백을 받는 거. 자, 그런 의미에서 모두 소극적이지 말고 과감하게 여기저기 뿌리자.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호섭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신호섭님하고 더 신님은 혹시 다른 분이시죠? 어떠신가요? 네. 네,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FAQ 한번 해볼게요. FAQ 제가 가져온 이유 뭐냐면은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신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보여드리는 거를 참고하시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거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 하나의 회사에 사업이 다수 있다. 자, 이런 경우에 회사로 투자 유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특정 서비스로 투자를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회사마다 다르고 회사에서 하는 사업도 다수고 이걸 보고 투자하는 사람 다수고 너무나 변수가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투자자의 경우는 뭐 사업 한 해 기업이 여러 개를 한다고 해서 그걸 매력적으로 볼까?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왜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니콘들, 그 크게 성공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에어비앤비, 배달의 민족, 뭐 우버, 크몽 이런 기업체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 브랜드에 딱 연상되는 서비스가 있죠, 그죠? 배달의 민족은 뭐죠? 음식점과 수요자를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에어비앤비는요, 집을 가진 사람들과 수요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잖아요. 어떻습니까? 단순하죠. 예. 그래서 또 단순해야만 투자자 입장에서도 평가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한편 생각하기로는 우리 회사에는 다양한 사업이 있어서 이런 포트폴리오로 굴리게 되면 사업이 안정적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투자자의 속성은 안정적인 투자처가 아닙니다. 예, 그분들은 만약에 지금 제가 만약에 10억 투자하잖아요. 한 5년 뒤에는 한 100억 되길 바라는 거지. 왜? 10억씩 10개 투자했을 때 그중에 한두 개밖에 성공 못 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 바닥이 그래요. 예. 이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이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한 군데가 성공할 때 최소 10배 이상은 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정말 제가 간단히 비유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런 걸 바라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냅니다. 오히려 그런 분은 투자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분들은 아까 제가 아마존 예를 든 것처럼 대출을 잘 받으시면서 회사를 키우는 게 낫죠. 오늘 말하는 이제 속성은 두 가지예요, 그죠? 대출을 내더라도 뭐 정부 지원금 받더라도 안정적으로 내 지분을 가져가겠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케이스로는 내가 지분을 주더라도 투자를 받아서 빨리 가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 다 다뤄볼게요. 자, 근데 일단은 1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자의 경우는 심플한 걸 좋아한다. 왜? 심플해야 평가하기가 좋거든요. 평가를 잘해야 투자 가치를 판단할 수 있고 제가 회수를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넘어갈게요. 네, AMD님 질문 주셨네요. 사업자 등록증은 언제쯤 내는 것이 좋을까요? 시작품이 시작되고 나는 것이 나을까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고려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자를 빨리 내면 안 좋은 거는 일단 비용이 됩니다. 비용. 어쨌거나 뭐, 그죠? 사업자가 나오려면 사무 공간이 필요하니까 임대료가 나가야 되죠. 또 보통의 경우에 이제 법인을 하게 되면 또는 개인 사업자라도 기장을 맡기게 되면 기장료가 나와요. 어쨌거나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비용이 나가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딱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업자를 내는 거는 가능하면 또 수익이 나올 즈음에 하는 게 좋긴 좋죠. 일반적으로는. 자, 그러나, 자, 여기 일반론이고, 그러나 두 번째는 그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는 그 사업자를 내야 지원금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런 창업 지원 기관들은 그 창업 건수가 실적이거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지원금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때요? 그럴 때는 사업자를 내셔야 되겠죠. 자, 방금의 질문에 시작품이 제작되고 하는 것이 나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정부 지원금 안 받고 자기 자비로 한다. 그러면은, 맞죠? 예, 그러면은 굳이 사업자 누가 내라고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자기 자비로 하는 거니까 사업자 빨리 내지 마시고, 시작품이 나올 때쯤에 또는 판매도 일부러 몇 개 해보세요. 해보고 잘 팔리는 거야. 세금을 내야 될 것 같아. 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실은 사업자를 내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수는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시작품이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업자를 빨리 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창업 3년 또는 7년이 넘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받기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정부 지원금의 어떤 방식을 보게 되면 지금 요 얘기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중기벤처부, 창업진흥원 등을 비롯한 주요한 곳에서 그런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즉 창업 전 단계를 예비 창업자라고 하고요. 창업해서 3년 미만, 3년 이하로 하나 구분해서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7년 이하를 또 보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들 하는 얘기가 3년 미만으로 이제 끊고 7년 미만 끊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3년이 만약에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7년 이하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받으면 되겠죠. 만약에 예비 창업자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3년 이하로 받으면 되겠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면은 그 각 단계별로 정부 지원 사업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업 연차에 기대하는 사업 실적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창업 3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팔만한 물건이 안 나왔어. 매출 실적이 없어. 예를 들어서 어때요?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정부 지원 사업 받기가 어렵죠. 이건 뭐 횟수랑 상관없어. 받기 어려운 상황인 거지. 자, 7년 정도면 어떻게 될까요? 7년 넘으면. 7년이면 일반적인 기대하기로는 돈을 좀 벌었죠. 돈을 잘 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지원금 받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어떤 고도화를 하거나 해외 진출을 하거나 이런 단계에서 뭔가 하고 싶다. 보통 이렇게 이런 걸 기대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맞는 지원금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 연수에 맞는 연차에 맞는 어떤 실적이나 회사의 모습이 있다. 그것을 이루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잘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AMD님. 시작품의 완성도가 크라우드 펀딩 할 때 어느 정도 돼야 할까요? 혼자 질문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어차피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낫죠. 왜냐면은, 그죠? 제가 저 혼자 떠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저는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과 소통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들어오신 분 많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히려 이제 작으니까 여러분은 정말 집중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좀 들어와서 같이 인사 남겨주시고요. 예. 시작품의 완성도가 얼마나 좌우하는가. 일단 그러면은 그거 이따 크라우드 펀딩 할 때 할게요. 예. 왜냐면 그때 나올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게요. 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자금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크라우드 펀딩이 사실 아까 잠깐 위에 나왔는데 공격적인 마케팅 세일즈의 좋은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냐면은 플랫폼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와디즈나 뭐 텀블벅 몇 군데 올려보면은 반응이 올라오고요. 해외 같은 경우도 나라별로 잘 돼 있어요. 미국은 뭐 킥스타터 인디고고, 일본은 뭐 마크와케, 햄파이어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권장합니다. 특히 저는 많이 권장을 하는데, 자, 그래서 나라도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는 뭐 한 5천만 원짜리도 있고, 최근에 나온 지원 사업은 한 3천만 원짜리 있어요.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영상 찍고 미국에서 캠페인을 그래도 한번 잘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혹시 캠페인에 돈이 지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 지원 사업을 많이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역시 그 지원 사업도 모두 경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제품의 완성도가 높아야 되고 이거 좀 되겠는데? 라는 어떤 그런 사업성이 보일수록 심사위원이 평가를 좀 잘 주겠죠. 그런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1부 마쳐보겠고요. 오늘 총 4부로 진행합니다. 방 개요했고요. 2부가 정부 지원 사업, 3부가 투자 유치, 4부가 크라우드 펀딩 되겠습니다. 네. 예. 윈도우스 홈페이지 오시면은 저희 방송하는지 알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다 해결이 못한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은 홈페이지 Q&A 남겨주시면 남겨주시거나 또는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